음.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명단 작성이에요. 나에게는 누스키랑 소개할 명단이 있는가가 부제인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써니박 사장님의 강의와 제가 생각하는 걸 갖다가 같이 믹스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전달해 드릴 거예요.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명단 작성은 모든 마케팅의 시작이라는 말. 누스킨뿐만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 일을 하더라도 명단 작성은 우선이에요. 식당을 해도 명단 작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성공했을 때 마케팅 사업에서는요. 가망 명단 목록 없이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냥 하지. 내 머리에 있어. 핸드폰 안에 있어. 전 적을 사람 없어요. 뭐 네, 소개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안 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명단 작성을 할 때 내가 선입견을 접어두지 않으면 아무도 명단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입견을 접어놓고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알 수 없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누스킨 사업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나?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단 작성 없이 누스킨 사업, 그러니까 누스킨 소비자는 상관없어요. 소비자 꼭 명단 있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명단 작성을 예전에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할 수 있어요. 누스킨 사업을. 그렇다면 명단 작성은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스폰서님하고 상담할 수 있어요. 있어야 홈미팅도 할 수 있어요. 자, 명단이 있어야, 요일을 정해놓고 무슨 요일, 아까 써니버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누굴 만나러 가서 누굴 해야지. 자, 명단 없이는 홈미팅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단 작성을, 그러니까 제일 실수가 뭐냐면 작성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 그래서 전화를 해. 언니, 아니면 뭐 아는 동생한테 언니가 뭘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첫 통화가 거의 잘 될 확률 없어요.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떠들잖아요. 우리 얘기하죠. 8대2 법칙이라고. 80%를 들어주고 2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8이 되고 그쪽이 2가 되기 때문에 흥미는 깨져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파악하지도 않고 전화 통화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전화기를 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때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초보가 아니라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 거절당하면요. 두 번째 겁나고 세 번째 겁나고 계속 겁이 나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는 물론 만나고 싶은 생각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에 의하면 나를 통해서 최소 이 핸드폰에 셀폰에 200명 이상의 리스트가 있대요. 물론 그 리스트가 다 나한테 유익하거나 연결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1%라도 해보자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써니 박사님이 지역에 10%, 1%, 0.01%. 그래서 해보면 그걸 넘기면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200명이나 알아? 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 6단계 분리 이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1967년도에 그 밀그램 교수가 주장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구는 6단계만 건너면 누구나 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했어요. 했더니만 내가 원하는 그 특정인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까지 누구한테 전해주세요. 누구한테 전해서 했어요. 근데 5.5명을 거쳐서 그 편지가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되게 유명해요. 67년도에 했던 건데. 그런데 2008년도에도요. 이걸 해봤어요. 메신저로. SNS 이제 하잖아요. 그 메신저로 했을 때 6.6명만 거치면 모두 연결된다는 유사한 결과를 발표했대요. 자, 지금은 SNS 시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6개만 거치면 평균 6명만 거치면 거의 다 연결된다는 이론인데 이따가 말해야겠지만 우리 뎁스도 마찬가지예요. 6단계로 내려가는 것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연결되지 아는 사람끼리 연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내 밑에 엄마 있고 엄마 밑에 동생 있고 동생 밑에 삼촌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일생이라고 하는 보통 한 30년에서 50년 살면요. 3,500명의 중요한 사람과 알고 지내는데요. 물론 그 중요한 사람이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3,500명이래요. 내 일생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스킨을 할 때 기간을 정하잖아요. 난 3년이면 3년 몰입하겠다. 5년이면 5년 몰입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500명 이상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따지면. 그랬을 때 6단계 법칙은 뭐가 있냐면 좁은 세상의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론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할게요. 코비드가 터지면서 우리는 네트워크 안에서 정말 SNS에서 소셜에서 이렇게 줌 미팅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연결고리가 내가 의도치 않게 엉뚱하게 가지를 뻗으면요. 이 가지와 가지 연결되는 게 서로 영향을 주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밌는 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씩 그림 그리는 걸 해보셔야 돼요. 종이에다가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씩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6사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6사람과 6사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동창이거나 아니면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보면 너 어딘데 뭐 저 청주에 나도 청주에 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소개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작성된 명단이요.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파트너 리스트가 있었겠죠. 맨 처음에 사업할 때.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라진 파트너가 반이고 생각 못하는 파트너가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명단은 계속 수정 보완돼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몇 년 뒤에 제 파트너가 다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단은 계속 수정 반복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망고객 한 사람이 최선 다해서 다른 사람을 나오게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아까 써니박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소개받는 거라고. 자, 소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 뒤에 있는 주인, 나는 몰라요. 그 소개받은 그 사람의 그 뒤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있어요. 아까 말한 인파워먼트를 키우라고 했잖아요. 스폰서하고 되게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길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누스킨이라는 제품, 난 지금 쓰고 싶지 않아. 난 지금 파마닉스 먹고 싶지 않아. 라고 거절한 거지. 그동안 알고 지낸 나를 거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명단 작성 때는요. 거절받았을 때 왜 거절받았는지를 적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누스킨이나 파마닉스를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난 이래서 아직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파마닉스, 나는 오메가를 지금 먹고 있어. 그래서 지금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래, 언니? 그럼 언니 그거 얼마나 남았어? 한 달 반 먹을 것 같아. 제가 한 방법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3월이니까 4월, 5월 전에는 떨어지겠네? 뭐 그렇겠지. 그럼 언니, 그 다음에 우리 제품 한번 오메가로 바꿔봐. 라고 했어요. 거절은 당했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리에다 적어놨어요. 그 달에, 5월 달에 초에다 적어놨어요. 초에다 연락하기, 오메가 누구 이름을 적어놨어요. 나도 까먹고 있죠. 근데 바인더를 봤더니 5월 초에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언니, 오메가 한 달 반이면 떨어질 텐데 거의 다 떨어졌어? 라고 했더니 거의 다 먹어가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오메가는 평생 드셨던 분이라. 그러면 이번에 한 번만 우리 거 먹어줘봐. 내가 테스트 해줄게. 자, 거절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거절당한 이유를 적으셔야 돼요. 그게 제품이 될지 사업 설명이 될지 뭐든지. 그리고 나중에 보완할 거를 갖고 다시 한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적어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크루팅 했을 때 내 타이밍에 조급할 필요 없어요. 제가 실수했던 거는 아마 전화로 했고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라고 해서 막 이렇게 푸시했던 거. 그죠? 그건 내 타이밍인 거지 그 사람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거리를 다시 시간을 두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은 시간마다 달라요. 저는 제가 누스킨 사업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한국에서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땐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십몇 년이 지나서 다시 또 누스킨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래요. 계속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누스킨 사업을 내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개가 들어와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당장 했을 때 소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아까 써니박 사장님 말씀하셨던 동기부여 능력 내가 키워나가고 그리고 문제 해결력 내가 키워나가고 그러는 동안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 보면
다시 한번 누군가가 아직도 해요? 라고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업자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써니바 사장님이 이거 되게 많이 했죠. 퍼즐을 맞출 때 네 고퉁이를 맞춰라. 자, 이 네 고퉁이를 제가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 고퉁이는 4명 만나기예요. 자, 4명을 만나요. 4조각으로. 그 4조각에서 한 조각에 12조각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을 소개를 받았어요. 네 고퉁이에 있어요. 그러면 각각 12사람 받으면 총 48명의 소비자든 사업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조각을 먼저 분리하죠. 분리를 해요. 이 분리를 할 때 명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순서나 그 날짜, 시간, 이 사람은 무슨 요일 날 한가해, 이 사람은 언제 시간 타임이 좋아, 이 사람 카톡 보낼 때 아침에 보내는 게 좋아, 낮에 보내는 게 좋아, 저녁에 보내는 게 좋아,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아침에 보내는 건 결례죠. 그죠? 그리고 애기 엄마도 아침에 바빠요. 근데 애기 엄마는 낮에 한가해요. 직장인들은 낮에 한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점심시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직장인들은 저녁에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는 직장인들은 쉬는 날, 금요일이나 기분 좋은 날, 토요일이나 이런 데 컨택하는 거고, 그리고 애기 엄마도 저녁밥 하는 시간은 피해주는 거고. 자, 이게 조각을 분류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단이 4명이 있다 치면 그 4명의 사람의 시간 타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끼웠어요. 그러면 4개의 코너를 끼우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누스킨 제품을 나눠요. 파마넥스가 됐든 누스킨이 됐든 그 사람한테 맞는 거 있죠. 써니바 사장님이 제일 예를 잘 드는 거 여드름. 그리고 이 사람 탄력, 얼굴, 콜라겐 이런 식으로 코너를 맞춰요.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 만들어서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카톡, 왜 TR라인티도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또 카톡방 만들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팀 미팅 할 때도 소그룹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방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조각 라인을 따라서 형태와 색상을 끼워나가죠. 이건 뭐예요? 소개받기예요. 네구퉁이에서 12개를 끼우고 그리고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앞에 말했던 우리가 6단계를 거치기만 하면 다 연결된다. 6단계만 건너면 다 연결이 된다. 그리고 아까 소개 원리에서 네트워크에서 연결된다. 이것처럼 돼요. 그래서 결국은 4조각에 시작해서 전체를 완성해요. 이건 뭐예요? 나에게 소비자와 사업자로 구성된 그룹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결 퍼즐이에요. 써니바 사장님은 이걸 완결 퍼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쉬는 타임도 갖는 거고 그 시간을 즐기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명단 작성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명단 작성할 때 처음에 할 때 사업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빨 닦는 사람, 선임박 사장님이 되게 예를 많이 했죠. 이빨 닦는 사람. 자, 세수하는 사람 있죠. 그때 세수할 때 어떤 식으로 세수하는지 알아봐야죠. 꼼꼼히 디바이스를 쓰는지, 그냥 바디밤을 쓱쓱 쓰는지. 그 자외선 차단제 바른 사람, 자외선 차단제는 한국에서 대박 나왔죠. 미국은 아니지만 신제품 소개할 수 있죠.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 그럼 이게 뭐겠어요? 파마넥스로 가겠죠. 관절 안 좋은 사람, 콜라겐을 꽉꽉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기 구매가 되게 가능하겠죠. 자, 리스트에 적어둔 사람 이름 옆에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내가 먼저 세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팅하는 게 아니라 명단 작성하면서 같이 제품 세팅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사업자건 소비자건요, 내가 조금 덜 실망하고 덜 힘들고 덜 무너지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노란색으로 하는 걸 제가 가장 크게 뽑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한테 고객으로 와도 되게 성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용해요. 얼렁뚱땅 쓰지 않아요. 대충 쓰고는 어머 이건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긍정적이고 신뢰 있고 책임감 있고 시간 잘 지키는 사람. 이 네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제품도 되게 잘 써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사업자도 같이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는 거는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에 경험한 사람이 좀 편해요. 계속 실패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리더가 됐어. 아까 그 써니바사님 말하는 인파워먼트가 생겼어. 내가 그 사람을 핸들링 할 수 있어. 그러면 실패했던 사람도 한번 해볼래? 라고 땡길 수 있는데 사장님들이 아직 인파워먼트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성공의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밑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으쌰으쌰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나 사장님 팀들이 보니까 되게 시너지가 좋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처음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소개받은 거죠, 이거는.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되게 성실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한테 만남을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잡을 원하는 사람 지금 워낙 많으니까 그것도 리스트업 하는 거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자, 이게 명단 작성의 팁인 거예요. 물론 세탁소 주인이나 뭐 정육점 주인이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뭐 저는 미국에서 사업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한국에서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명단이 있으면 만날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명단이 없잖아요. 절대 안 나타나요. 머리로만 생각하거든요. 자, 리스트업을 볼게요. 이 리스트업은 무조건 아까 말한 명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슈퍼마켓 장보기처럼 그냥 이름을 쭉 적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쭉 적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분리 작업, 그 뭐라 그럴까, 퍼즐에 분리하듯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군가를 체크업을 하시는 거예요. 딱딱딱. 그죠? 그 다음에 내 소비자 중에서 제품을 잘 쓰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스킨 제품도 좋은데 혹시 저처럼 사업할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밑에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간보기를 하고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엉뚱하게도 소개받은 사람한테서 대부분 슈퍼라인 나오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써니박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내 동네에서는 힘든데 다른 동네 가서는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야. 거절당해도 상처를 좀 덜 받거든, 솔직히. 내가 아는 사람한테 거절받으면 상처가 크지만 내가 소개받은 사람한테 거절받은 건 별로 상처가 안 돼요. 왜냐면 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타이밍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거는 거절당했어도 명단에서 삭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어땠냐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처음에 되게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난 물건만 쓸 거니까 아무것도 설명하지 마 라고 했던 게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되게 쉽게 만나자마자 난 해야지 초긍정적인 사업자분들 계셨지만 안 그런 저도 있다는 거예요. 1년간 까탈스러운 소비자로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업자가 됐잖아요, 제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서이버 사장님이 강의했던 내용인데 가장 강력한 사람은요, 목표와 비전이 같이 한 의도적인 친구예요.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되게 나쁜 어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왜 누스킨 사업하다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절친보다 누스킨 사업했던 파트너하고 되게 친해진 적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왠지 더 친구보다 오래 어린 친구보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나 이 사람이 너무 코드가 잘 맞아. 그럼 의도적으로 내가 그 친구하고 친구를 맺고 싶은 거야. 그게 의도적인 친구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친구? 내 목표와 비전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 그럼요, 정말 강력해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처음 사업했다? 없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정말 정말 군대 하나를 이끄는 것처럼 힘이 돼요. 아마 돌이켜보시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누스킨 사업을 하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써니박 사장님이 보였던 명단 작성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가 명단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와다윤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명단 작성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10명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이 있어요. 보니까 작성한 날짜가 있고 이름 있고 활동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명단 리스트하기 되게 좋아요. 이름 쓰고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거죠. 어저께 아들 사장님한테 새벽에 여기선 새벽인데 보냈더니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수첩에 적는 게 요 방식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내부 퉁이를 맞추라고 했죠. 내가 가장 영향력 있고 괜찮고 제품을 쓰면 꾸준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4사람을 찾는 거예요. 리스트를 쭉 하셔야 돼요. 리스트가 먼저예요. 쭉 적은 다음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쓰고 성별을 쓰고 그래서 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쓴 거예요. 수첩했던 거 옮겼는데 자 에이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79년생인데 생일은 최근에 알았어요. 생일을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생일이 언제 이렇게 묻지 못하잖아요.
친해지고 나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벽에 이만한 캘린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쭉, 2월 달에 쭉 있잖아요. 제가 제 생일도 까먹는 사람이라 제 아들 생일도 까먹는 사람이에요.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날 뭘 하냐면 카톡을 보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어르신들은 음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음력 생일을 챙겨주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자, 이렇게 됐어요. 혈액형은 못 물어봤어요. 미국은요,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시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피 검사를 태어났는데 그때 물어보지 않는 이상에 안 알려줘요. 피는. 그래서 혈액형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리조나하고 뉴욕을 왔다 갔다 해요. 뉴욕에 살던 사람이 애리조나로 이사해서 소개로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보험을 하고 있고 남편하고 같은 보험을 해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뉴욕의 집이 메인이에요. 근데 재정은 묻질 못했어요.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뭐 이런 거 물 수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넉넉함이라고 적었어요. 간략하게. 그리고 이 사람의 컴플렉스 뭐냐면요. 계속 몸무게에 시달려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체중 감량 요요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걸 물었더니 피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귀찮아요. 얼굴에 뭘 바르는 것도 안 해요. 잘. 자외선 차단제 잘 안 바르는데. 근데 무조건 날씬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미국의 마시는 콜라겐 간편하고 먹으면 일단 수분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콜라겐 티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기 구매로 콜라겐이 지금 현재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 쓴 거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는 까만색으로 쓰다가 휴가로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콜라겐이 들어갔고, 근데 성격이 독특한 게 있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데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캠핑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캠핑을 되게 싫어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는 캠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호텔이나 우아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친구한테 돈이 넉넉하다면 이 친구는 되게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 친구는 보험을 하지만 남편과 가고 있지만 이 친구는 목표가 있겠구나. 라는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커넥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뉴스케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보험도 네트워크로 인한 보험을 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서 타이밍이 저는 지금인 줄 알고 갔더니만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면 세팅하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러나고 제품만 들어가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기 구매 제가 지금 관리해주고 있어요. 카드도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매번 연말 초에 했으니까 연말에 문자를 보내요. 에이미 지금 이런 거 먹고 있는데 바꿔줄까? 지금 보너스 이만큼 쌓였는데 그거 대신 써줄까?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 특이사항 메모는요.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걸 적으시면 돼요. 간략하게. 지인 소개였죠, 이 사람이. 그리고 몰아붙여서 단기간에 일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스킨 사업을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거기에 완전 몰입하는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스킨이 메인이면 다른 거는 사이드로 또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똑같은 포지션을 주지 못하잖아요. 50대 50은 힘들잖아요. 누스킨이 80이면 20을 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투잡을 하고 있었을 때 처음에 80이 한의원이었고 20이 누스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거의 100%가 여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썼냐면 68하고 제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 야채를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이 친구한테 나중에 TR 라인트를 세팅해 줬을 때 이거를 감안해서 세팅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을 네 사람을 적는 건 네 사람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향 파악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은 누스킨 라인이지 파마닉스 라인이지. 근데 이 친구는 딱 보면은 누스킨이 아니라 파마닉스 라인인 거죠.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인더 명단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는요. 어떻게 하냐면 아도윤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걸 활용하셔도 좋고 그냥 내 바인더에다가 적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팀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 활용이 아도윤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아니면 나만의 스타일 하셔도 돼요. 저는 컬러 펜 쓰는 거 너무 좋아해요. 지겨운 거 싫어가지고 그러면 자기만의 스타일 뭐 스티커를 붙이든 컬러를 하든 명단 작성이요. 어쩌면 되게 지루한 작업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루한 작업을 벗어나는 뭐든 좋아요. 찾으세요. 그리고 3개월 단위로 고객 정보 수정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화번호 바꾸면 보통 3개월 동안 연결해 주는 거 알죠? 연결해서 전화를 연결해 줘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한 6개월 뒤에 되면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고객이 있어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미스테이크 한 거죠.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뭐 6단계에 의해서 언젠가는 만나긴 할지 모르겠으나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를 꼭 찾고 싶었는데.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 생일 날짜 적어두는 건데 알람 설정하시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르신들은요. 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업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요. 음력으로 꼭 세팅해 주세요. 이것도 팁이에요. 음력으로요. 날짜 맞춰서 메시지 보내주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보통 다들 주민등록상에 양력으로 하거든요. 이것도 팁인 거예요. 그리고 매달 주문하는 충성 고객 분들 리스트는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정기구매 리스트를 관리 중은 따로 있어요. 이분들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문자 보내거나 전화해서 해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사장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시던 마시던 사장님 선택인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본인을 소개할 것인가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워딩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가지를 할게요. 이거. 자, 어떤 사람이라면 나한테 소개할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마운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아우, 난 저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 이거 하고 나는 쟤 없으면 안 돼. 예를 들게요. 나는 재현이한테 연락하면 시원시원하게 그걸 답해줘서 너무 좋더라.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책에서 내가 보고서 아 맞다.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끄덕끄덕했거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도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싸워서 좋을 거 없어요. 왜 네트워크 사업하다가 내 파트너가 싸웠다 나갈 수 있어요. 다른 그룹에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써니박 사장님이 이걸 최고로 잘하세요. 밀어내는 거. 절대 적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써니박 사장님은. 근데 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되래요. 왜 배울 거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그리고 행동이 뒷받침되고 뒷받침 안 되는 거니 허상에 불과하는데요. 이런 사람한테 절대 저한테 소개 안 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과는 있어요. 이런 걸 했어요. 언니, 나 이거 해냈다?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다? 근데 내 노력 막 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낼까? 언니, 내가 이걸.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인 소개 안 해요. 왜냐? 생색내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내 단점을요, 너무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난 너무 솔직해. 난 거짓말하는 건 못해. 라고 해서 단점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건 거짓말하고 달라요. 왜냐면 매력 어필에 있어서 단점을 드러내서 매력 어필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7번째, 자신의 재능을 적절하게 드러내서 이게 매력 어필이에요. 근데 단점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버리면요. 매력 어필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변화에 유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꼰대 기질 버리세요. 저도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옆에 친구가 얘기해줘요. 야, 너 그러다 꼰대 된다, 꼰대 된다. 이러면 알았어, 노력할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50 넘으니까 왜 일이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누스킨 덕분에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말을 좀 들으세요. 저는 이걸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누스킨 사업하면서 엄청 깨지면서 이게 된 거지.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지인 소개예요. 내 얘기 떠드는 사람보다.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으로 생각하라고. 이건 기약 없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파트너 사장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나는 되게 많이 베풀었고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들 나 이용만 해요? 저한테는 하나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바라는 게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만은 그건 아닌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베풀지를 마. 베풀고자 마음 멀면 바라지를 마. 그게 언젠간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바로 피드백 되진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제가 그 많은, 이 책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이 10가지를 뽑은 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소개받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써니버 사장님이 소개받는 거라고. 우리는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명단 작성이 좀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하면은 누스킨 사업을 일단
아이고, 원한다면요. 많은 충성 고객을 원한다면요. 많이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만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움 주고 싶다는 마음이 퍼스트예요. 그리고 나하고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할 거 없어요. 돌고 돌아서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내가 동기부여 문제 해결 다 돼서 인퍼먼트까지 생기면요. 또 다시 돌아와요. 이 사진이 뭐냐면 왼쪽이 발 사진인데 콜로라도예요. 이 친구랑 콜로라도를 갔다가 여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15년 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타그룹의 소비자였어요. 근데 요청이 왔을 때 그냥 도와줬어요, 제가. 그 10년 지나서 또 한 번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 도착해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제품 안 쓴 지 오래됐대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이드 해주겠다고 했더니만 이분이 그럼 자기가 소비자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제 1대 파트너가 됐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Y는 나파밸리에 간 거예요. 나파밸리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제 소비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 소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소비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노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랬는데 소비자로 왔어요. 자, 이 얘기는 인파워먼트를 기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스킨이요. 되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AI가 할 수 없는 직업 중 하나가 저는 누스키너라고 생각해요. 휴먼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고 연결하는 게 우리 누스키너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명단 작성을 하는 거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제 파트너한테 물었어요. 왜 누스킨을 하냐고 누군가 물었더니만 나는 돕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뻐지면 너무 좋아요. 깨끗해지면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써니박 사장님이 한 거를 아까 잠깐 정리를 했어요. 인파워먼트라는 건요. 개념과 구성 요소예요. 이렇게 구성되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써니박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코칭 능력이 있을 때 이 모든 게 순서대로 갔을 때 인파워먼트가 생겨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오늘 저한테 특별히 시간을 좀 30분이라는 시간을 많이 주셨지만 제가 좀 길어졌어요. 줬지만 이 코칭 능력이 생겨야만 인파워먼트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강의를 맡으시는 분들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저께 시간을 길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PPT를 조금 더 막 넣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주려고 했는데 이 인파워먼트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거 있죠? 이걸 다루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써니박 사장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맨 마지막 이 장면으로 다들 이야기를 나누시면 성공의 가장 핵심 역량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